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법원직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19년도. 우리 또 죄수론 좀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죄수론 중에 특히 우리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직 문제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불가불적 사후행위는 여러분 아시지만 법 적용한 문제입니다. 우리 죄수론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틀만 좀 잡아드릴게요. 이거 뭐 죄수론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죄수론은요. 일단 요거를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일단은 죄수론은 죄가 두 개냐 하나냐의 문제가 우선 있어요. 두 개로 볼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이게 죄수론이나 핵심은 자, 두 개의 형태로 보이는데 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로 만드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없애는 걸 법적용합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법적용합이라고, 요거를 포괄일제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상은 이게 죄수론이에요. 사실은요. 죄수론은 두 개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 문제. 이 두 개로 갈 거냐 하나로 갈 거냐. 이게 죄수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적용합과 포괄일제를 구분하셔가지고 이게 되면 하나의 유죄가 되고 이게 안 되면 두 개 의제로 가는 겁니다. 그럼 두 개 의제로 가게 되면 사실 여기는 죄수론 파트가 아니라요. 처벌의 문제예요. 형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두 개 의제가 됐을 때 이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둘 중에 중한 거 하나만 처벌하자. 그리고 하나는 무시해버리자. 이게 상상적 경합이고요. 둘 다 처벌하자. 둘 다 처벌하자. 이게 실체적 경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죄수는 이쪽 파트예요. 이쪽 파트고 실체적 경합하고 상상적 경합은 이 중에 처벌을 가중 처벌할 것이냐 중한 거 하나만 처벌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금 나오는 거는 요 법적용합 파트입니다. 우리 법적용합에서 하나를 없애는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게 흡수관계죠. 흡수관계면 하나가 한쪽에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흡수관계 중에 여러분이 아실 게 불가벌적 수반행위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근데 이 흡수관계는 말 그대로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죄 안에 다른 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적용에서 흡수관계가 안 되려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초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초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침해가 있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새로운 침해가 돼버리면 흡수가 될 수 없다는 것만 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푸시면 돼요. 이 흡수관계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적용합 중에 흡수관계 문제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넘겨야죠. 자, 1번부터. 미등기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의 관리를 맡은 자입니다. 자, 횡령죄가 될 수 있느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이걸 횡령을 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관리인이 위탁받아 보관한 걸로 인정이 될 수 있죠. 원래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 보관자 주의를 인정하지만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도 점유만 해도 보관자의 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관이 돼 있는데 보관하고 있던 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죠. 그럼 이거 횡령이죠. 자기 걸로 해야겠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횡령죄가 됐네요.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횡령죄가 됐는데 나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게요. 횡령이라는 것은 불법 영득 사항이에요. 불법 영득 내 걸로 해버렸습니다. 내 걸로 했으면 이 집은 이제 내 거예요. 내 거에다가 전당권 설정 등기하고 내 집에다 전당권 설정 등기하는 게 죄가 될 리가 없죠. 이거는 죄가 되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침해 없어요. 그럼 새로운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침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 집이 돼버린 거예요. 횡령했으니까 내 집에다가 내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돼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요.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서 별도의 사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단 사람을 살해했죠.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되는데 그 후에 시체를 유기를 했어요. 자, 이게 별도의 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불가불적 사후행위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새로운 침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새로운 침해가 있는지를 봐야 되려면 보호법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살인죄는 생명이 보호법이에요. 생명은 이미 침해됐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침해됐는데
시체 유기죄는 생명이 보호법이 아니죠. 이건 신앙에 관한 죄예요. 신앙에 관한 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종교적인 감정,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과 별개로 이런 부분에 침해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불가불적 사형이 되지 않고 사체유기죄가 따로 성립이 됩니다. 새로운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음, 작물인 자기합수표를 취득한 후에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작물 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자, 작물인 자기합수표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작물 취득죄가 되겠네요. 그러면 작물 취득죄가 되었을 때 요거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게 별도의 죄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이 별도의 죄가 되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려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피해는 양쪽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교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도 피해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작물이란 말이에요. 이 작물이다 보니까 이 작물을 취득했죠, 얘가. 그럼 얘한테 이 작물범, 도둑놈 있죠? 절도범이 있어요. 그럼 이 절도범에 대해서 죄가 될 수 있을지. 또 하나, 원래 이 작물 자기합수의 원래 주인, 소유자, 이렇게 사실상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침해가 발생해버리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자기합수표를, 작물인 자기합수표를 받은 사람은 죄가, 새로운 침해가 없습니다. 왜 침해가 없느냐? 자기합수표를 받았어요. 자기합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침해 없습니다. 그럼 절도범에 대해서 이 절도범이 작물을 줬죠.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 받아버렸으니까 얘하고는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 이게 보관이라면, 이 작물을 절도범이 작물범에게 보관을 시켰다면 그럼 이거 혹시 횡령죄가 되는지를 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작물범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쓰는 건 횡령죄가 안 됩니다. 왜 횡령죄가 안 되냐면 도둑놈이 작물범에게 보관을 시켰을 때, 이 보관한 거에 대해서 횡령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요 위탁관계를 배신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문제인데, 절도범이 작물범한테 맡긴 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위탁 이 자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최근에 나온 명의신탁 판례 있죠. 이자가 명의신탁에서 그동안에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써버린 그 부동산을 횡령하는 게 횡령죄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팔아버린 거를 이번에 이자가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매도해버린 게 횡령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취지가 이 취지예요. 명의신탁에서 맡긴 것은 보관할 가치가 없다,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소유자에 대해서는 혹시 죄가 되느냐? 소유자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됩니다. 왜 죄가 안 되느냐? 우리 작물죄는, 작물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추구권이 이미 침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미 이때 침해가 됐어요. 이때 이미 침해됐기 때문에 새로운 침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새로운 침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례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논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냥 대충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 자, 마찬가지 작물을 보관합니다. 그럼 작물 보관죄가 되죠. 자, 작물을 보관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죄가 될 것인가 를 봐야 돼요. 일단 역시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요, 요 제3자, 이 제3자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요 작물을 얘한테 보관을 시켰기 때문에 도둑놈, 이 도둑놈이 작물범한테 맡겼잖아요. 이것도 죄가 되는지 봐야 되고, 소유자, 원래 이렇게 세 가지를, 세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검토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했지만 소유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작물죄를 딱 저지른 순간 이 소유자의 소유권이 이미 침해가 되고 추구권이 침해돼 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절도범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횡령죄를 물어본 거 보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요. 이 도둑놈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죄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도범이 작물범에게 맡기는 요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이게 횡령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를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라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팔았다면 이 새로 산 이 사람한테는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물어봐 버리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도 이렇게 정확하게 횡령죄가 되냐고 물어본 거는 여기만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만 검토를 하는 뜻입니다. 이 취직은. 그래서 여기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 자, 그래서 문제를 봐보시면은 1번은 이미 미등기 건물을 자기가 보존 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돼버린 겁니다. 횡령죄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거는 내 것이 된 거에다가 내 물건에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했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불적 사후행위. 두 번째, 사람을 살해한 것과 이 시체를 유기한 거는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죄고 이건 신앙에 관한 죄예요. 그래서 별개의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불가불적 사유가 될 수가 없고 유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작물인 자기합수표를 취득을 했는데 작물 취득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걸 받은 사람한테는 자기합수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합수표는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한테는 죄가 안 되고요. 당연히 작물법한테도 횡령죄 안 된다고 그랬고요. 소유자한테도 추구권이 이미 심의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불적 사후행위 되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는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을 했는데 이 작물 보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작물범한테 물어본 거예요. 횡령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작물범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작물범의 위탁관계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